이것만은 꼭 지고 가라. 뭐 일단은 사진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동네에서 카메라도 좀 좋은 거 써보고 친구들 결혼식 사진도 좀 찍어보고 우리 아이들도 좀 찍어보신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딜레마에 빠졌던 순간들을 봤던 게 뭐냐면 스튜디오를 차리는 데 있어서 왜 스튜디오를 차리냐고 물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대답이 사진 찍는 게 좋아서라는 대답을 많이 합니다. 일단은 저도 그랬습니다. 사진 찍는 게 좋아서 이 직업으로 요거를 선택을 하는데, 실제 스튜디오를 차리고 나서 가장 멘붕에 빠지셨던 것들을 많이 본 게 사진 찍는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사진은 정말 전체 근무 시간에 그렇죠. 사진 촬영하는 시간은 별로 안 굉장히 된다. 적습니다. 네, 공감이 가네요. 사진은 정말 순간 착 하고 끝납니다. 그 뒤에 정말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 동안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하기 싫은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후작업입니다. 속된 말로 설거지하는 게 싫다. 그렇죠. 하는 게 있지면. 사진은 잠깐 제가 애기 사진 보통 찍으면 한 3-40분 동안에 300컷 정도 촬영합니다. 요리를 비하면 요리하는 시간은 짧은데 치우는 마지막에 설거지하고 정리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렇죠. 그래서 공감 가네요. 1인 작가 시스템들이 가장 지쳐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하루에 정말 못 찍으면 한두 팀, 많이 찍은 주말 같은 경우 3-4팀 정도를 쳐냅니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뭐 몇십 기가가 하루 동안에 쌓입니다. 그거를 밤새도록 작업을 해서 엄마들한테 납기를 맞춰 시간을 지켜서 이메일을 보내고 컨택을 받고 작업을 해서 또 보내고 또 컨택을 받고 재작업에 여기서 이제 뚜껑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좋아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런 뒷일이 많아서 보람은 뒷전이지만 이제 즐거움을 더 찾기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질려버리시는 케이스도 좀 많이 봤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진 찍는 게 좋아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아니다. 그러니까 펫 비즈니스를 하지 말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현실을 좀 자각해라,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사진 찍는 게 좋아서 오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진 찍는 시간은 굉장히 적고요. 그 외에 그 나머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후작업을 말씀드렸지만 후작업 말고도 또 굉장히 또 많은 일들을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정신적인 측면에서 이제 좋아하는 일을 했지만 이제 그런 후작업도 부분도 있지만 가장 많이 좀 물어보시는 것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현실적인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창업하기 전에 어떤 생각과 준비를 해야 될까? 창업하기 전에 일단은 저도 창업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노트에다가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증명사진 하루에 뭐 한 5팀은 찍겠지. 뭐 애기 사진 하나는 찍겠지. 뭐 일주일에 가족 사진 하나는 찍겠지. 다 더해서 계산해 보면은 이건 월급보다는 안 돼 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제 그런 거창한 원대한 꿈을 가졌지만 그럴싸한 계획이 있지만 현실 앞에서는 그렇지 그것까지는 그럴싸한 계획이죠. 왜냐면은 자기가 봤을 때는 그럴싸한데 그렇죠. 자기보다 더 사진도 못 찍는 동네 할아버지가 하는 스튜디오도 문 앞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하루에 증명사진 5개 이상은 찍는 것 같고 가족 사진도 갈 때마다 찍는 것 같고 현실에 싸닥이 맞기 전까지는 그럴싸한 계획인 거죠. 그렇죠.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거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갖고 더 좋은 자리에 더 화려하게 오픈을 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어떠한 준비를 미리 해야 될까요? 그렇게 안 되려면 일단은 가장 좋은 건 직접 오픈하기 전에 어디든 가서 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잘 되는 집에 가서 일을 해봐라. 안 되는 집에 가서 일해도 됩니다. 오히려?
어디든지. 이유가 뭔가요? 안 되는 데 가서 배울 게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그렇죠. 네, 그것도 참 좋은 그럼 공부입니다. 반대로 두 군데를 다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잘 되는 집도 가보고 안 되는 집도 가보고. 그러면 아주 최고입니다. 아, 최고입니까? 네네. 네. 그 대신 그러면 가서 이제 볼 때 어떤 포커스로 분석을 해야 창업할 때 유리할까요? 일단은 창업자들이 음. 스튜디오에 취업을 해서 네. 가장 많이 보는 게 거래처, 장비, 스킬입니다. 거래처, 장비, 스킬. 네. 근데 네. 이제 별로 필요 없습니다. 거래처라면은 뭐 어떤 저희도 보니까 네. 저희를 거쳐서 창업한 분들이 네네네. 좀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앨범은 어디를 거래해야 되는지, 그런 액자는- 장비나 이런 네, 거죠. 그렇죠. 어디서 띄워야 되는지, 옷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왜냐면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이 좀 막막합니다. 그런 이제 스튜디오를 꾸미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거에 집착한다. 그렇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론 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이제 그것 말고 조금 더 그 오너의 마인드라든지 오너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손님들은 어떤 경로로 오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 네네. 그럼 창업할 때 뇌구조를 봤을 때 네. 이제 100% 중에 네. 마케팅이 차지한 건 몇 프로 될까요? 스튜디오에서 마케팅이 차지하는 비율은 네. 한 98% 이상입니다. 아, 사실상 100%. 네. 네. 그럼 마케팅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뭐 네. 고정 거래처를 한다든가, 네네. 뭐 SNS를 한다든가, 그렇죠. 온라인 한다든가. 어떤 게 지금 필수적으로 이 사진을 하려면 이 정도는 좀 알고 마케팅은 안 해야 된다. 또 노력해야 된다. 그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마케팅은 네. 가장 좋은 거는 부딪혀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SNS 쪽이 자신이 있으면 SNS 쪽으로 SNS 쪽에서도 이게 영상 쪽이라든지 콘텐츠를 개발하는 쪽이 자신 있으면 유튜브 쪽으로,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감성적인 부분이 자신 있으면 인스타그램 쪽으로, 아니면은 글이라든지 꾸준히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에 조금 장점이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 쪽으로. 그러니까 자신에 맞는 옷을 좀 찾아라. 그렇죠. 그래서 내 체형에 맞는. 그렇죠. 네. 지금 나는 만약에 나이가 뭐 한 50대 중반 정도 됐는데 네. 갑자기 SNS를 한다고 블로그를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을 배워갖고 갑자기 영상 제작을 한다고 영상을 배우고 뭐 편집을 배우고 하셔서 접근하시면 그 영상들이 막상 유튜브나 이런 채널들에 올라가서 20대나 10대들이 만드는 영상하고 붙습니다. 무조건 칩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들의 문화를 모른다든가 그런 문화 차이? 그렇죠. 겪어보지 않은 그런 갭이 크다는 얘기신가요? 네, 그래서 네. 그냥 내가 나이가 50이어도 나이가 60이어도 배우지 않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 아까 98% 인정을 하겠는데 네. 내가 직접 하는 거와 네. 또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건 어떻게 비중을 잡아야 될까요? 제가 지금 19년 차 네.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용역들과 직접 해본 경험들을 비추어 봤을 때 글쎄 저는 운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용역을 해서 그 뭔가 가격 대비 성과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은 직접 해야 된다. 그렇죠. 직접 하시는 게.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될까요? 용역을 주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알고서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용역이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주세요.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건 괜찮습니다. 역으로 내가 설계를 해서 네. 이거대로 해달라. 네네. 집으로 치면은 설계도는 내가 짜서 그렇죠. 자재는 이런 거 써서 이렇게 네. 만들어 주십시오. 네. 직영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제안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네. 내가 설계를 좀 해라. 그렇죠. 보통은 제안서를 가져옵니다. 네네네네. 이런 키워드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노출을 시켜드리고 월 비용은 얼마인데. 뭐 여기서 네이버 쇼핑몰은 어떻고 그렇죠. 트레이스는 어떻고 블로그는 어떻게 작업해드리고. 네네. 그래서 그것만 의존하지 마라. 그렇죠. 네. 굉장히 현란한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모르는 용어들을 섞어가면서 하고 꼭 이제 중요한 거는 한 달 안 됩니다.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예, 거기서 이제 월 비용은 굉장히 저렴한 것 같지만 실제로 1년치를 한꺼번에 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꽤 많은 비중이 나가는데 한 3, 4개월은 연락도 되고 하지만 나중에 5, 6개월 지나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속된 말로 먹튀가 생긴다. 네, 그렇고 또 우리도 6개월씩 한 채널에 꾸준히 오너들이 집중해서 광고를 좀 하진 않습니다. 좀 질에 지쳐버립니다. 지금 말씀 중에 보니까 포인트가 광고는 지속적으로 해라. 아, 네, 그거 꾸준히 해라 이런 것 같아요. 네,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대부분이 조금 해보다가 효과가 없으니까 이건 안 되나 보다. 네, 네. 그런 경우도 주변에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잘 나가는 유튜버들이나 잘 나가는 인스타그램 그 인플루언서들도 처음에는 구독자들이 1명이었고 2명이었고 10명이었고 그 올라가는 속도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파격적인 영상 올리고 파격적인 사진 올렸다고 한꺼번에 뭐 5,000명, 10,000명이 한꺼번에 붙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붙는 거는 어림도 없는 일이고 꾸준히 해야 된다. 그렇죠. 1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 되고 4명이 8명 되고 할 때까지 꾸준히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고 그때까지는 축적의 시간을 갖고 꾸준히 하자면 어느 시간이 일정 BP점 도달하면 쫙 올라간다. 네, 그렇습니다. 네. 무조건 꾸준히 지속적인 게 가장 존버 정신이 중요하겠네요. 존버 네. 버티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얘기 정리해 보면 하드웨어 그러니까 뭐 시설이나 어떤 거래처의 액자 앨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마케팅 계획을 세워라. 네. 그런 다음에 예상 손님을 이렇게 끌어들일 준비를 하고서 창업을 해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네, 맞습니다.